직원분의 말로는 직영 손익은 연간 80억 정도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과연 베스킨라빈스에서 원가가 가장 높은 아이스크림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제가 작년 만나뵈었던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바로 베스킨라빈스였어요. 그런데 아쉬웠던 건 베스킨라빈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 없는 창업을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본사에서 점포 개발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게 직접 물어본 사실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하시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카더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해야 할 건 베스킨라빈스 본사 측의 오피셜한 내용이 아닌 오직 본사 직원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객관적으로 100%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는 않았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어요. 단 제 생각에는 적어도 어디 가서도 이런 정보를 쉽게 접할 수는 없겠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본사에 전화를 해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처럼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우선 베스킨라빈스를 창업하고 싶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그냥 막막하신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본사에 전화를 해도 딱히 창업 통로가 없었다라는 분들도 있었고요. 일단 본사에 전화를 하는 건 맞아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 담당자들에게 출점이 가능한 상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 출점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요건이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 내가 오픈하고 싶은 상권을 확인한 뒤에 그 지역 부동산으로 가서 25평 이상, 전면 6m 이상 되는 점포를 찾아서 다시 문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현재 2021년도에는 25평 이상이라는 것과 더 중요한 건 전면이 6m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출점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직원분의 얘기였어요. 베스킨라빈스는 2020년 기준으로 총 1540개 점포가 운영 중인데 주요 상권에는 모두 입점해 있으니까요. 본사 직원분이 이야기하는 출점 가능한 지역은 외곽 지역, 신규 택지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했고요. 신도시가 생기면 발빠르게 상권 조사를 통해서 본사에 서둘러 문의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창업의 길인 셈이죠. 단 기존 도심에서 신규 창업에 대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다음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열고 베스킨라빈스라고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해보면 원하는 지역의 베스킨라빈스 점포가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에 표시된 매장 위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거리 재기를 해보면 기존 매장과 내가 원하는 입지와 1km 밖이라면 출점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산속에다가 창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베라는 기존 가맹점과 1km를 기준으로 영업상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내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예비 점주, 기존 점주님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김포 구례역 같은 경우는 활성 상권 반경이 꽤 크기 때문에 신규 입점 시에 미리 고지를 하고 인접된 위치에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신규 창업이 만약 어렵다면 양도양수를 진행해서라도 매장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본사에서 혹시 이런 중개를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당연히 중개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기존 점주가 양수받을 사장님을 본사에 데리고 오면 신규 점포 개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만약 과도한 권리금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이 본사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할 부분이겠죠. 베스킨라빈스의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건 예비 창업자분들 뿐만 아니라 장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정보 공개서를 보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지점당 매출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데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매출이 그림과 같았어요. 단 이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증빙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득하셔야 하고요. 추가로 하위 10개 매장에 대한 부분도 여쭙는데 대부분이 특수 상권에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게소, 리조트, 샵인샵 점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점포들의 매출이 최소 1,500만 원은 된다고 하니까 참고
참고하시면 되겠죠. 정보 공개서를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매장당 평균 매출은 4,500만 원 가량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상위 매출 매장 중 직영점이 6개 정도 있었는데 직영점 매출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이유는 안테나 샵의 개념이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원분의 말로는 직영 손익은 연간 80억 정도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80억 원은 마케팅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베스킨라빈스의 직영점을 보면 대부분이 컨셉 스토어로 오픈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청담 브라운, 안성 스타필드, 속초 호수, 고양 스타필드, 삼청마당 오픈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예비 가맹점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마 마진율일 텐데요. 점포 개발 담당자가 말하는 수익률은 매출의 약 10%에서 15%였어요. 원가율이 52.9%, 마진율은 47.1%로 여기서 각종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게 10%에서 15%인 셈이죠. 인건비 비중을 14%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20%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토로 매장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4%에서 9% 정도의 마진이 남는 거고요. 중요한 건 본사에서는 오토로 매장을 운영하려는 예비 가맹점주님들에게는 이제부터 매장을 아예 오픈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건 본사의 방침처럼 들렸는데 직접 일을 한다고 해놓고 오토로 돌리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슈퍼바이저 분이 점검을 당연히 하겠죠. 혹시나 베스킨라빈스 직원분들 중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물었는데 임직원에게는 점포를 내주지 않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했어요. 특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재밌는 건 일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점포 점주, 그러니까 한 명이 여러 개의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다른 브랜드들을 보면 오히려 다점포 점주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는데 베라는 매장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명의로 여러 개의 베라를 운영하게는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한 개 오픈하기도 힘든데 사실 2개, 3개를 운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긴 하겠죠. 점포 개발 담당자분이 절대 비추천하는 상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특수상권 창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베라의 특성이 특수상권과는 살짝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휴게소, 리조트, 지하철,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이 퇴근해서 아이스크림을 집 근처 베라에서 포장한 뒤에 가족과 함께 먹는다가 실행될 수 없는 구조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회사 근처에서는 집으로 가져갈 파인트를 사질 않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특수상권은 객단가가 낮다는 뜻이에요. 회사 근처 매장은 밥 먹고 그냥 디저트 개념으로 3,200원짜리 콘과 컵이 가장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집 근처에 있는 베라는 콘과 컵보다는 파인트, 쿼터가 비율상 더 많이 나가겠죠. 이게 아까 매출 때 말씀드렸던 특수상권의 매출이 현저히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인 셈이에요. 조금 뜬금없는 질문도 했었는데 과연 베스킨라빈스에서 원가가 가장 높은 아이스크림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이게 점주 입장에서 보면 좀 덜 남는 거고 반대로 많이 남는 종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정답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뉴욕 치즈케이크 원가가 가장 높다고 했어요. 이유는 유지방이 많이 포함된 종류일수록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단가가 낮은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레인보우 샤베트예요. 웃긴 건 단가는 낮은데 이 무게가 많이 나가기도 해서 레인보우 샤베트가 많이 팔리면 점주에게 돌아가는 마진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레인보우 샤베트입니다. 어쨌든 베스킨라빈스에 가보시면 큰 통에서 아이스크림을 퍼주잖아요. 그걸 이제 텁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텁에 6.5kg 정도인데 레인보우 샤베트는 8kg 정도가 나가니까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들어오는 단가는 적으니까 마진은 올라가고요. 일석이조인 셈이에요. 점주 입장에서는 말이죠. 아, 추가로 많이들 궁금해 하셨던 게 실제 베라에서 창업을 하려면 본사에서 면접을 봐야 하느냐였는데 이 면접을 본다고 해요. 본사에서 프로필도 작성을 하고 브랜드와 어울린다고 판단이 되면 예비 가맹점주 리스트에 올라가고 대기를 하는 거죠. 성향이 좋지 않으면 대기 명단에도 거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고요. 역시나 이 자본금도 좀 넉넉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성향도 좋고 돈도 많아야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베라 본사에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건 40대 중반의 여성분들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 자주 갔던 매장들 대부분이
비슷한 연령대의 사장님들이 계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점포개발 담당자분이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의 베라 창업은 말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남편은 퇴직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분들, 그리고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 반, 정보 반으로 준비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베스킨라빈스 창업을 종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선택은 언제나 늘 본인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요.